자, 일단 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한청이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먼저 조현삼 우리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단언할 수는 없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많은 법조인들 분들께서는 기각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지만 저는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탄핵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판단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 자체는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위헌 여부도 따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아마 그 결정문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만약 그 결정문 내용에 그 부분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많은 진척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고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고문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 자체가 어떻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용이 되어야겠죠. 만약에 네. 인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인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탄핵 사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온당한지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법조계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는 여전히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인용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조차요 사실 정작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이죠. 민주당 김기표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거를 검찰에서 지금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인용을 할 때는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파괴적인, 헌법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논할 때는 증거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현삼 변호사와는 좀 다른 의견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기각 가능성 높다 판단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걸림돌을 없애는 방식인 거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당신들도 협조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이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9대0이 되잖아요. 근데 9대0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감사원장이 감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 설치했어요. 네. 그러면 정치 공세로 써먹을 만한 소재를 거의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정치 공세를 통해서 뭐 어떤 정국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어쨌든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객관적인 존재가 이걸 다 확인해 주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 철회한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여태까지 미임명했던 부분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각 그러면요 위헌적인 조치인지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사원이 했던 부분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이거 문제 없구나라고 인정한 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들 부분도 보시죠. 검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 확인이 됐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 그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른 정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을 망치는 일도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벌였지만 앞으로 본인들의 쓸 정치적 소재도 다 소진해버렸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의 9대0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지금 인용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각될 거란 이야기도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족수 문제 때문에 각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족수 얘기가 이제 국무총리를
하느냐, 의결할 때 하느냐, 이제 권한대행 대행할 입장이냐, 때냐.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에는 네.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행된다는 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 주석 헌법재판소 법에만 의한다면 이거는 이제 과반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정당하지 않았던 거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학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다수설, 소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주석 헌법재판소 법이 이게 법은 아니니까 네. 법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이거로만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는 없겠죠. 예. 제가 볼 때 이 판단은 어떻게 할지 뭐 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 판단 하긴 할 거예요. 헌재가. 이게 의결 정도수가 맞았다 틀렸다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의결 정도수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는 내란죄가 들어왔었는데 왜 그러니까요. 헌재 탄핵 사유는 내란죄를 뺐느냐를 가지고 지금 절차 문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당이나 이제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땐 지금 내란, 공모, 묵인, 방조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탄핵 사유인데 설령 법을 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거냐를 따질 거라요. 중대성을. 그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중대성은 법 과하지 위반은 않다. 아니지만 그 정도 중대하지는 않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거 두고 봐야지 알겠죠. 그 각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하가 이제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주석서도 있지만 우리 헌법 규정에 보면 그 국무위원 등은 그 직무집행 행위에 관하여 네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직무집행 행위 그러면 지금 뭐 그 탄핵 사유 5개 중에 그 직무집행 행위 기준으로 보면요. 권한대 그 대통령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예. 만약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 그럼 대통령 정족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만약에 총리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했다. 그럼 총리의 정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예. 5가지니까 이게 3가지, 2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 근데 전체를 보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다가 각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전체를 각하하게 되면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권한행사가 정지가 되고 그 권한행사 정지가 됨으로써 권한대행이 생기는 거라서 예. 그러면 권한대행이 생긴 그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물론 논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각하 가는 쪽은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족수 문제는 200인으로 갈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은 전체는 기각의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용을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인용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중대성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하면. 제가 결과적으로 인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뭐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 중대성이 아마 핵심적인 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 총리직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할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관이 아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뭐 아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정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